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국회가 어제 개원한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뛸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시가 통합공항 이전 예정 지역인 무안군을 찾아 두 번째 군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반대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계획한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 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직위상실령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광주를 찾습니다. 22대 국회가 어제 기대 속에 공식 개원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는 광주의 8명의 국회의원들은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원팀으로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광주 8명의 국회의원들이 하나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회 공식 등원에 앞서 시민 앞에 나란히 선 이들은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의 방점을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에 찍었습니다. 제21대 국회보다 더욱 분발해서 원팀 정신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이익이 아닌 광주 지역 경제 도약과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 국회가 되겠다며 희망하는 상임위원회도 지역 현안에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중복 없이 전략적으로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을 이른바 1호 법안 계획도 다양합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친환경 자동차 실증도시 안착 관련 입법부터 지역 투자 유치를 촉구하고 5.18 성폭력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먹거리 육성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면서 8명 각각의 의원들이 첫 대표 발의하는 법안에 나머지 7명 모두가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에 힘을 싣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 심사에 칼자루를 쥔 예결특위와 조정소위에서의 광주 목 확보도 자신했습니다. 아예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소위까지 안동으로까지 참여하는 것은 특히 광주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공동 발의에 참여하기로 이미 지난번에 저희가 합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회에 지역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광주 지역이 굉장히 민주당의 텃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저희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인구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입법 추진과 예산 확보 과정에서 초선의 한계는 분명할 수밖에 없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초선하신 분들이 일단 뽑아줬으니까 노력은 하셔야지. 피눈물 날은 우리도 이렇게 24시간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은 진짜 48시간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위해서 나는. 광주 발전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 몸으로 뛰겠다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약속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 중에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이렇게 구름만 많이 지나다가 오후부터는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토요일인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17도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7도로 종일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보성은 차 재배에 적합한 기후 덕에 한국 차의 명산지로 꼽힙니다. 차밭의 아름다운 풍경은 이미 유명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요. 5월의 차밭은 그 어느 때보다 푸르고 싱그러웠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산비탈을 따라 약 170헥타르 규모의 차밭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산이 초록빛 줄무늬 옷을 입은 듯합니다. 차나무 580여만 그루가 등고선에 따라 심긴 겁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녹차가 차밭으로 다 유명해서 한번 들러봤어요. 힐링이잖아요, 힐링.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차밭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연 속에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녹차밭 냄새도 맡아보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할 거예요. 뭔가 기분이 상쾌하고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평균 13.4도, 연강수량 1450mm의 다우 지역으로 차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갖춘 보성. 전국 차 재배 면적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국내 차 주산지인 만큼 차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마련된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는 푸르른 녹차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손으로 하나하나 어린 잎을 따내는 해차 수확을 하는 보성차. 맛은 부드럽고 향이 깊은 게 특징입니다. 이제는 짙은 잎들이 남아 대부분 가루차로 만들어 팔리게 됩니다. 지난해 보성에서는 705헥타르 차밭에서 생엽 약 5,000톤, 건엽 약 1,000톤을 재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예정 지역으로 거론된 무안군을 찾아 두 번째 군민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반대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정해놓은 홍보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민간공항 동시 이전 설득을 위해 일주일 만에 무안군을 찾았습니다. 고광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번과 같이 강기정 시장이 쓴 약속의 편지와 함께 홍보물을 전달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소음 피해 보상도 계속 월 그렇게 드립니다. 광주시가 두 번째로 찾은 무안군 망운면은 지난달 군공항 소음 토론회에서 군공항 이전 시 최적의 장소로 꼽히는 곳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무안군청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도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그 여론 호도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거 지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토론을 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참여를 안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라니까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나 지난 1차 홍보 활동이 반대 측의 반발로 예정된 40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10분 만에 끝난 반면 이번에는 계획한 홍보 활동을 모두 끝낸 것이 변화라면 변화입니다. 그래서인지 무안군 주민들도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자체끼리 하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은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국책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그것은 맞는 말 같아요. 그냥 지자체끼리 하기에는 뭐 예산 문제라든지 도지사나 군수나 시장이나 다 못해서 3자 되면 해서 대안을 해줘야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주시는 다음 달에도 무안군 7개 면을 돌며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계속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무안에서 두 번째로 열린 통합공항 이전 홍보활동 캠페인은 물리적 충돌 없이 끝났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김상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비교적 큰 금액의 식사 대접이 있었고 각자 식비를 부담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1심보다 가중 처벌했습니다.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숨진 20대 훈련병의 연결식이 어제 고향인 나주에서 육군 부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우재 육군 12사단장과 군 관계자,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연결식에는 조 사단장의 추모사와 군장병들의 헌화가 이어졌습니다. 거수격리를 받으며 연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을 한 채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한전 사업소 가운데 여수는 국가산단 같은 중요 공급시설이 있어 광주 전남에서는 규모가 큰 1급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여수 지역 배전업체를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지역의 배전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황지 기자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전신줄 이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수도 공사를 위해 전봇대 하나를 철거하는 공사는 하루 만에 끝내야 합니다. 원활한 전기 공급 때문입니다. 오일은 항상 이거 하니까요. 정전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더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런데 여수의 배전업체 노동자들은 앞으로 더 바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한전이 발표한 배전 협력업체 운영 방안에 여수를 포함한 일부 지역의 배전업체를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는 현재 3곳의 업체가 한전이 발주한 모든 공사를 맡았는데 앞으로는 전문회사 1곳, 협력사 1곳 등 2곳으로 축소됩니다. 이것도 협력사의 경우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전문회사 1곳이 여수 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전부 대응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땡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앞으로 배전업체가 축소되면 지금보다 더 과중한 업무에 놓일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여수는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국가산단 중요 선로가 위치해 있어 한전의 1급 사업소로 분류됩니다. 전남 유일 1급 사업소임에도 업체 수가 줄어든 것에 노동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돌발도 많이 생기고 변압기 소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개 회사가 이걸 전체 지역을 커버한다고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한전은 여러 업체가 나눠서 했던 공사를 한 업체로 통합해 수주 물량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익을 나누는 대신 업체 수를 줄여 그 업체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들은 지역 여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해안가 설비 고장이 많고 섬 지역도 많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축소가 되면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업체 축소가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에선 여수를 포함해 목포와 통합 축소된 신안지사의 업체들도 한전의 축소안에 반발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 배전업체들은 3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조만간 산업부에 내용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건물들 지역에도 꽤 많습니다. 8월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완화되는데 일부는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인천 호텔 화재로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1층부터 18층까지 한 통로로 연결된 기계식 주차장이 거대한 굴뚝 역할을 하면서 불을 더 키웠고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차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매 단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거나. 여수 시내 상가 밀집 지역, 기계식 주차장이 드문드문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데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소화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을 안 받는다고 해야 되나? 소방안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면서 오는 8월부터는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차의 98%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 시설과 소화 시설 등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터리 내부에서 폭주하는 열에너지 때문에 외부의 진업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십 대를 이렇게 켜켜이 쌓아두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입고할 때는 앞으로 더 기술적인 발전과 고민도 있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남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298곳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어제 석방된 가운데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 대해 주거 제한과 증인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구속 163일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고 지난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크게 늘면서 올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의대 지원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무전공 선발도 확대되면서 예년보다 입시의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모집 정원 변화의 폭이 너무 커서 기존 입시 결과 자료는 있으나 마나에 수험생들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6월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지난해 3,018명보다 1,469명이 더 늘어 4,487명으로 증가하면서 의대 입학문이 확 넓어졌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만 뽑는 지역 인재 전형 규모도 대구 경북 의대 정원 575명 중 61.7%인 3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의대 합격선이 예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더욱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구들도 원래 그냥 작년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가는 다른 학과의 도미노식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치대와 약대, 한의대에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이 의대로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학과에는 다른 이공계 학과를 지원하려는 학생들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의대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물론 이공계 대학생도 의대 진학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재수 관련 문의가 하루에 서너 건 있고 특히 경북대와 지역의 약대, 한의대, 수도권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의 반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전공 없이 입학하는 무전공 선발도 올해 입시의 큰 변수입니다. 무전공 선발은 1학년 때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한 뒤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인데 4년제 대학 대다수가 참여합니다. 다른 전공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수험생에게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이 이처럼 큰 규모로 증가한 경우가 없는 데다 무전공 선발로 모집 단위가 크게 변해 기존 입시 결과 자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집 단위의 인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사용되는 입시 결과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대 정원 증가와 무전공 선발 전형의 확대 등으로 올해 대학 입시는 역대 가장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은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주식 종목을 추천해준다며 돈만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피해 규모가 이미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넘어섰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승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60대 박 씨에게 유명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주식 종목 추천을 위한 채팅방에 들어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내해준 앱을 설치한 뒤 소액의 수익을 올렸고 투자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조금씩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욕심 있잖아요. 자꾸 돈을 버니까 상한가에서 또 하니까 또 몇십만 원 벌고. 사람들은 채팅방의 수익을 자랑했고 수익금으로 아파트를 산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박 씨가 1,000만 원을 더 투자한 뒤 수익금 인출을 요청했지만 리딩방 일당은 연락을 끊어버렸고 앱도 가짜였습니다.
투자금이라도 돌려달라. 제가 출금 신청했는데 취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방도 채팅방도 다 차단시켜놨더라고. 강퇴당할 때 한 80몇 번 있더라고요. 그냥.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런 리딩방 피해 규모는 전국적으로 약 2천억 원. 보이스피싱의 지난해 피해 규모를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의 6배 수준입니다. 피해 구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 계좌 동결과 피해액 환급이 가능하지만 리딩방은 법적인 피해 구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을 전담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렇게 계좌 정지를 해줄 수 있는. 금융감독원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근절이 쉽지 않아 보여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농어촌 마을에 가면 요즘 작은 구멍가게조차 사라져 물건을 사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도 노령화와 지역 소멸로 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식품 사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안군 여항면에 살고 있는 공감녀 할머니가 마트를 가려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1시간 30분의 한 대인 버스를 타면 읍내 마트까지 가는 데만 30여 분. 물건을 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반나절이 그냥 지나갑니다. 공 할머니에게 필요한 물건은 3kg 설탕 3봉지. 그래 설탕 사러. 그거 사고서 이제 이거 뭐 담으려고. 그거 사러 일부러 내려가요. 설탕 하나 사러 지금 가시는 겁니까? 예. 이제 지금 내려가면 저 3시 차로 타고 오래야 돼. 공 할머니가 사는 마을은 고령화의 인구도 줄면서 점포 2곳은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7, 80대 노인들로 운전은 고사하고 온라인 주문은 꿈도 못 꿉니다. 이 때문에 우유 같은 신선식품을 사는 건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해. 들고 오지도 못하고 사봐야. 사람 보면 차 타고 올라오고 이제 들을 실어야지, 들을 내려야지. 누가 아낍니까? 힘이 없는데. 그런 게 그냥 막 채소 뜯어먹고 사는 기래. 이 마을에 관해서 가장 가까운 소매점까지 차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km) 차로는 4분 정도 거리지만 운전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은 걸어서만 1시간 거리입니다. 이마저도 펜션에서 운영하는 소매점이라 필요한 식자재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어촌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 읍면 내 행정리 3,200여 개 중 음식료품 위주 소매점이 있는 곳은 1,200여 개로 3곳 중 2곳은 없습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의 경우 읍면 내에 있는 147개 행정리 중 80%가 넘는 마을에 소매점이 없습니다. 아들 우유 안 사서 주면 우유도 한 개 구경 못 해요. 오래도고 뭐시고. 그런 게 이 사는 것 같아. 이처럼 식품 사막화가 가속화되면서 기농, 기촌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마트가 요는 하나도 없어.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불편한 거로 느끼겠지. 식품 사막은 1990년대 영국의 공공주택 지역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쉽게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처음 사용됐는데 미국과 일본에선 이미 사회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 사막화 현상은 점점 더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의 기본권이 충족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할 걸로 보입니다. 지역 소멸과 노령화로 농촌 지역 노인들이 식품 구입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전라남도는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뚝까지 122.5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새롭게 명명했습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 대나무숲과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늘어지 전망대, 영산 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오늘 대부분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날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도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만 많다가 낮부터는 더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7도로 종일 평년 수준의 기온에 머물겠습니다.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목포와 시단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겠고요. 영암의 낮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구리의 1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날이 흐려졌다 맑아지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